벤치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실습하기 전에 간단한 슬라이드 먼저 보시고 실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계속된 섹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시퀀싱 기술이 계속 변화를 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후에 계속 발생될 시퀀싱 머신에서 나오는 그런 시퀀싱 데이터들은 엄청난 양을 쏟아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이제 NGS라는 개념의 시퀀싱 장비들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그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래프 보실 수 있고,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NGS 데이터도 계속 쏟아져 내면서부터 이제 지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8년도부터는 이제 지놈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08년도 이 NGS 데이터가 쏟아짐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이렇게 지놈 프로젝트 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피니시 되는 부분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드래프트 어느 정도 NG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드래프트 지놈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셈블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놈 드래프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NGS 시퀀서들은 각각 그 장비마다 나오는 데이터 셋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존에 처음에 이제 시퀀싱은 생거가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ATGC를 정경동 방법으로 읽게 되는 부분이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부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NGS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아니라 나우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GS 부분을 뛰어넘어서 서드 제너레이션 시퀀싱은 싱글 몰레큘 시퀀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GS 시퀀싱 장비에서는 모두 다 PCR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시퀀싱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서드 제너레이션 시퀀싱은 증폭을 하지 않은 싱글 그 몰레큘을 가지고 시퀀싱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방법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방식은, 지금껏 염기서열을 만드는데 이렇게 찍어내는 데 있어서는 형광 다이를 많이 이용을 하죠. 또는 디텍션 할 수 있는 뭔가 빛을 넣어서 ATGC를 읽어내는 그런 감출하는 그런 형광 다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용을 했는데, 4세대 장비에서는 PCR도 하지 않고 그런 형광 다이도 없는 그런 반도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퀀서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LG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시퀀싱 기계의 발달은 무궁무진할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사이즈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운영을 하려면 아까처럼 그렇게 잘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로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또는 저장 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용량, 이런 하드웨어 장비도 잘 갖춰져야 되고요. 다양하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는 장비는 솔리드 4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솔리드 딥 후속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나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하이식 2000이라는 장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하이식 2000은 이제 한번 읽을 때 100 베이스 페어, 그리고 페어핸드로 읽게 되면 100해서 200 베이스 페어를 읽는, 그리고 한번 런할 때 나오는 그런 200기가까지도 나오는 그런 시퀀싱 장비고요.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GS454, 로시 454 이제 제품 중에도 그냥 일반적인 GS 플렉스라는 장비가 있고 타이타늄 장비가 있고요. 타이타늄 장비에서는 페어핸드 리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GS454 장비의 가장 특징은 다른 기계들보다는 리드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업그레이드 장비에는 1kb까지 읽겠다. 그러면 이제 생거의 방법을 이미 진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454는 스루풋, 한 번에 나오는 스루풋은 작지만 그 해당하는 리드가 긴 게 장점입니다. 네. 페어핸드 리드의 그 방식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400 베이스 페어를 읽는다 하면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100배 읽어서 2배의 스루풋을 내지만 454 같은 경우에 페어앤드 리드는 400베이스 페어 리드를 생산할 때 200, 200씩 페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스루풋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헬리코스 여기서 나오는 장비 헬리스콥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는 3세대의 장비로서 여기 이 데이터도 많이 요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논문에서 처음에 NGS가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각각 시퀀싱 장비별로의 특징들을 이제 비교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논문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냥 보시다시피 시퀀싱하는 그 리액션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읽어내는 리드 사이즈도 다르고 한번 런할 때 나오는 데이터 아웃풋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놈 분석이나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 NGS를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의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시퀀싱 그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하이브리드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전략을 세우기에도 쉽고 또 지놈 스트럭처 만들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연구하는 분야에 맞춰서 전략을 시퀀싱 전략부터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454만 시퀀싱하고 또 어디에는 일루미나만 시퀀싱해서 만들었는데 중간중간 생기는 갭을 이제 보통 메이트 페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묶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일루미나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묶고 해서 이제 지놈 스트럭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장비에 대한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고 나온 데이터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시퀀싱 전략부터도 잘 짜야 분석이 아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업계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금 레이싱이 대단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새로운 지놈 자체를 시퀀싱 하려면 롱리드의 서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롱리드로 읽는 장비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스루풋도 점점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읽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3세대, 4세대에서 나오는 장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사이즈로 한번 아웃풋해서 하나의 지nom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이제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플랫폼마다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NGS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분야에 응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홀지놈 시퀀싱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타지노믹스라든지 홀 트랜스크립톰 RNA식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 10식 분석, 메틸레이션 분석 또는 타겟하는 그런 유전자 부분 또는 엑손만 이렇게 시퀀싱하는 기술을 해서 NGS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구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은 어셈블리입니다. 이런 응용 분야를 다 이용하시기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석이 어셈블리고요. 과연 어셈블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어셈블리가 뭐냐 라고 물으시면 이 그림에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지놈 어셈블리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스텝인데요. 먼저 시퀀싱을 하면 해당하는 시퀀싱 리드들이 이렇게 짤막하게 읽히겠죠.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100사이즈고 또 454 같은 경우에는 400이고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전자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같은 영역들을 전부 다 매치를 해서 하나의 서열을 만드는 것을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퀀싱 처음 리드들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1차적인 그런 서열들을 컨티그라는 용어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티그들도 중간중간 갭을 또 페어앤드 리드를 이용을 해서 붙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지놈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좀 더 큰 컨티그를 만드는 게 스캐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캐폴드들을 잘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지놈 유전체를 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지놈 프로젝트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고요. 이럴 때 쓰는 이제 용어가 어셈블리죠. 어셈블리.
그래서 NGS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어셈블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우리 CS 지노믹스 워크벤치는 그래픽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툴 중에 하나이지만 NGS 데이터가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런을 하려면 아무래도 리눅스 서버 베이스에서 이용하는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이 좀 더 가볍게 잘 돌아가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NGS 어셈블러들은 이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이런 툴들은 전부 다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각각 그런 어셈블러마다 그 해당하는 장비에 조금 더 특화적인 그런 모델들이 더 많습니다. 454에 조금 더, 뉴블러 같은 경우에는 454 장비에서 나오는 번들 제품이기 때문에 454 리드들을 어셈블리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좋고요. 소프트노버 같은 경우는 일루미나에서 나오는 숏리드를 그 어셈블리 하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포맷들을 전부 다 하이브리드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해서 생물학자들이 다루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각각의 툴들은 이런 식의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옵션들도 다 명령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분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리고 특히나 드노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를 두고 매핑을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드노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종을 시퀀싱을 해서 유전체를 하나를 만드는데 어셈블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로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어셈블러들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그 분석 데이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노버 어셈블리를 하는 그 어셈블러들 중에 알고리즘 크게 많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드 방식과 OSC 방식 그리고 드브리진 그래프를 그리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 드브리진 그래프를 그리는 알고리즘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C에서 쓰는 그런 드노버 어셈블리 알고리즘도 요거를 채택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어셈블러들이 전부 다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 그런 워크벤치는 이렇게 쉽게 그냥 클릭만 해서 옵션 설정을 해주는 그런 또 편의성과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도 다른 툴보다는 조금 더 분석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오늘 드노버 어셈블러하고 레퍼런스 어셈블러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하는데 보면 사실은 그 NGS 기계에서 나오는 시퀀싱 에러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퀀싱에서 나오는 에러들을 전부 다 100% 에러율이 없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어떤 메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전부 다 시퀀싱 에러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어셈블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454 같은 경우에는 롱 리드를 읽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리핏을 잡아내는 부분에 조금 에러율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뭐 mRNA 시퀀싱을 했을 때 폴리A 서열 부분도 잘 잡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에러 레이트율이 있고요. 뭐 각각 장비마다 다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생각해서 어셈블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이슈 부분은 워낙 그 장비마다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썸해서 이용을 할 것이냐 또는 파라미터도 너무 다양하죠.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컨티그가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큰 메모리 사용을 요구를 하죠. 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큰 어셈블리 하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를 얘기하는 경우는 먼저 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와 레퍼런스를 그냥 레퍼런스 대항에서 많이 리드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드노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지는 컨티그 개수가 얼마냐 사실 어셈블 한번 딱 했을 때 최대한 우리는 컨티그 수가 적게 큰 지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컨티그 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컨티그 사이즈는 서열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지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장 크게 이 드노브 어셈블리를 평가하는 그런 퀄리티 수치는 NOC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OC 값은 실제로 이렇게 어셈블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컨티그 서열들을 이렇게 그림처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크기별로 쫙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썸 했을 때 중간 50%에 해당하는 그런 컨티그 서열의 길이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NOC 값이 크면 클수록 어셈블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셈블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새로 우리가 시퀀싱을 하고자 하는 지놈 사이즈에 비례해서 NOC 값이 얼만큼 되느냐 해서 잘 됐다 못 됐다를 좀 평가를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NOC 값 또는 N25, N75 값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하는데 가장 그 퀄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은 NOC 값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파일 포맷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맷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서열 데이터 많이 보셨을 건데 파스타 형태입니다. 파스타 형태는 그 네이밍 앞에 꺽쇠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서열이 쫙 나와 있으면 이 하나 서열을 이제 파스타 형태의 데이터로 시퀀스 데이터로 불러오게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하나하나 ATGC가 나오게 될 때 해당하는 그런 서열에 대한 퀄리티 파일을 따로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파스타 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스타 데이터하고 퀄리티 파일을 합쳐놓은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서열의 하단에 이렇게 조금 알 수 없는 문자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퀄리티 값들을 이렇게 존재하게끔 하고 있고요. 요즘 현재 이제 보통 파스타 큐 파일로 시퀀스 로우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셈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셈블리 하고 난 매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죠. 시퀀싱 했을 때 나오는 로우 데이터지만 셈 파일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어셈블러에서 어셈블이 되고 나온 아웃풋 파일을 보통 셈 파일이라는 파일로 통용을 합니다. 네. 셈 파일로 통용을 하고요. 그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리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런 정보로서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컬러 스페이스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랑 조금 그 데이터 알고리즘 자체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컬러 베이스가 있어서 투 컬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T 다음에 A가 오면 빨간색, 뭐 A 다음에 C가 오면 연두색 이런 식으로 투 베이스 페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장비들보다는 에러 레이트가 조금 적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만약에 이 데이터 하나가 중간에서 잘못됐을 때 그 뒤에 연결되는 것들이 다 잘못될 경우가 있죠.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해볼 건데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NGS 데이터 임포트 할 때 요 각각 그 제가 예제 데이터로 드렸던 그런 서열들을 전부 다 따로 임포트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454 같은 경우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454 장비는 실제로 시퀀싱을 할 때 그 서열 자체 앞에 아답터가 붙게 됩니다. 걔네들 자체에 아답터가 붙게 되는데 그 아답터는 이제 GS FLX 모델하고 타이타늄 모델하고 다른 링커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자동적으로 이 아답터 서열을 다 제거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면 실제로 아답터 서열을 다 빼고 실제로 리드만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프리프로세싱으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드린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파스타 형태하고 퀄리티 파일 데이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오게 되면 이제 파스타 형태의 서열하고 좀 줄여서 보는데 서열하고 그 밑에 퀄리티 데이터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포트해서 데이터는 먼저 CLC로 불러드리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루미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제로 드린 데이터셋은 페어엔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페어엔드는 양쪽 끝을 있기 때문에 이쪽 한쪽 끝에 리드 하나, 파일 하나, 이쪽 끝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시게 되면 서열 그 파일 이름에 -1, -2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 쌍의 페어입니다. 네, 페어고요.
그리고 페어엔드를 또 시퀀싱 했을 때 실험적으로 그 안에 인서트 사이즈를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서 이 페어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인서트 사이즈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이밍 뒤에 슬래시 1, 슬래시 2 요거 자체가 하나의 페어로서 어셈블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솔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 페어엔드 시퀀싱을 하셨을 때는 네이밍이 포워드 리버스입니다. 그게 한 쌍의 페어고요. 그런 자체들 장비마다의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페어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들이 크게 문제없이 읽혀지게 되고요. 솔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베이스 컬러 스페이스 방식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를 인풋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도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퀄리티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죠. 그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함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어엔드 리드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F, R 이렇게 뒤에 그 네이밍이 되고 걔네들을 페어로 이렇게 잡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인풋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온 토론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파스타 형태의 파스타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 서열하고 퀄리티 파일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샘 데이터는 어셈블리 된 그 매핑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핑 데이터를 이렇게 CSS에서 불러오면 아까 샘 파일 포맷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실제로 텍스트로 보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래픽하게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셈블러에서 어셈블리 된 샘 데이터를 워크벤치로 이렇게 불러오시면 실제로 매핑된 정보를 그래픽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호환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은 같이 테스트를 하지는 않을 건데 먼저 이제 트리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NGS 데이터가 아닐지라도 그 해당하는 서열 안에 프라이머 서열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제거하고 싶은 그런 또는 앞쪽에 무조건 한 100베이스 페어는 무조건 다 떼라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자동으로 분석이 되긴 하지만 내가 퀄리티 계산을 할 때 나는 앞뒤로 좀 영역을 버리고 싶다라는 부분에 그런 커스터마이징한 트리밍은 이 트림 시퀀스라는 툴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아답터 서열을 제공을 하고 또 있고요. 또는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그 일부 서열이나 해당 영역들을 추가를 해서 그 부분을 트리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NGS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는데 하이스루프 시퀀싱이라는 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오늘 진행을 해볼 거고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요 지노믹스 워크벤치 자체는 그래픽한 인터페이스를 띄우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나 이런 부분에 약간은 다른 커맨드 라인 툴보다는 무겁겠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CLC 어셈블리 셀이라는 CLC에서 제공하는 커맨드 라인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어셈블러들이 있는데요. 이 어셈블러에서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LC 어셈블리 셀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분석한 그런 데이터들을 인풋해서도 그래픽하게 보실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분석 워크플로우는 간단합니다. 그냥 시퀀싱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셈블할 데이터들의 파라미터 조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는 그런 형식의 스텝이 3개죠. 그리고 모든 분석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퀀싱 리드를 선택을 할 때는 저희가 임포트부터 같이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오른쪽에 옮기면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배치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 데이터만 가지고 예제로 쓸 거지만 추후에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와서 어셈블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폴더를 다 열어서 클릭 하실 수는 없죠. 막 2000개고 3000개고 되는 데이터들을 그래서 배치로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불러와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때는 해당하는 장비에서 나온 데이터셋의 특징들이 아까 다 다른 걸 계속 보셨죠. 그래서 454 장비는 이제 롱 리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루미나 장비에서 나오는 거는 숏 리드인데 또 페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싱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마다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적으로 맞춰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이따 같이 파라미터 조건도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핑하는 데 있어서 매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일루미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짧기 때문에 어셈블을 하다 보면 여기에 비슷하면 여기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비슷하면 여기에 붙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군데군데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한 군데 랜덤하게만 붙여라 라고 하는 게 이 랜덤 방식입니다. 랜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 매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군데 붙을 수 있는 리드라면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얘가 정확한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드노버 어셈블을 할 때 사실 이그노 매치를 쓰게 되면 웬만한 리드는 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 방식으로 일단 한번 다 붙여서 컨티그를 만들어 놓고 해당해서 분석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멀티플 방식도 있는데 멀티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다 붙을 경우라면 그 여러 군데 전부 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어셈블 했을 때 나오는 리드 커버리지나 정확성이 떨어져서 멀티플 매치를 잘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그 랭스를 최소 값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너무 짧은 컨티그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보통 200베이스 페어 이상이 되는 컨티그를 만들게끔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이제 결과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4.8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옵션이 조금씩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함께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요. 옵션 보시게 되면은 컨티그 서열만 그냥 컨센서스 빠르게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슬로우하게 그 매핑 정보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보거나 아니면 이런 서머리 리포트도 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매핑되지 않은 그런 싱글턴 리드들도 같이 뽑아내게 되는 그런 슬로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로그로 표시를 해서 언제 진행이 됐고 언제 끝났다라는 그런 로그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셈블리 결과는 이런 뷰어를 보실 수 있고 드노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만들어진 컨티그 컨센서스 서열과 해당하는 매핑 정보, 커버리지 정보 이렇게 매핑 정보 보실 수 있고요. 레퍼런스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서열을 이렇게 어노테이션 된 젠뱅크 형태의 파일을 넣어주신다면 해당하는 유전자 정보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서 이렇게 매핑된 리드 정보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오늘 분석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내일 베리에이션 정보 분석할 때 같이 이용을 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 서열에 이렇게 매핑 정보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서열이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미스매치 다시 좀 그려지는데 그런 부분을 캔디데이트로 해서 이제 스닙 분석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진짜 프로테인이 되는 그런 CDS 영역에서 서열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부분도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레퍼런스 서열을 젠뱅크 형태의 파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로 하고 실제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잘 안 되시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손을 바로바로 들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려서 함께 같이 분석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지금 설치하신 프로그램은 풀 기능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랑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플러그인을 전부 다 설치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아해하지 마시고 분석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다 여셨죠? 네, 그래서 아까 인터페이스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에어리어 있고 툴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뷰어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실제로 NGS example 데이터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임포트 하려면 해당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분석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이콘이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그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죠. 저는 NGS 어셈블리라고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그 데이터셋을 각각 불러오기 위해서 서브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서 다시 폴더를 저는 454 장비 거, 일루미나 장비 거, 솔리드 장비 거 해서 폴더 3개를 따로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쉘 454 폴더도 저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 폴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솔리드. 저랑 굳이 똑같이 안 만드셔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만드세요. 네, 이렇게 폴더 만드셨으면은 아까 저희가 드린 예제 데이터는 압축 파일이었는데 압축 다 푸셨죠? 압축 다 풀어주셔야 돼요. 함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어셈블리가 굉장히 장황하게 여태껏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어셈블리된 데이터 가지고 좀 더 깊게 분석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고요. 데이터는 다 푸셨습니까?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54 장비 데이터부터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올,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이렇게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커셔를 놓고 불러오면 여기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장할 폴더를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옵션 상에서 먼저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게 솔직히 좀 나중에 데이터 찾기는 편하시고요. 그래서 454 여기 폴더에 선택을 하고 NGS 임포트 가겠습니다. NGS 임포트에 로쉘 454 여기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저는 서버랑 연결돼서 좀 옵션이 다른데 자 그러면 아까 들렸던 예제 데이터 압축 푸신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폴더를 해당 폴더로 가시면 압축 풀리면 이렇게 파스타 파일 하나하고 퀄리티 파일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파일이. 네, 그래서 서열을 딱 하나만 선택을 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최소 두 개의 서열을 선택을 해야 된다.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는 파스타고 하나는 퀄리티 파일 선택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54 장비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체 그런 데이터 포맷은 SFF라는 그런 형태의 파일입니다. 로우 데이터 받을 때 SFF 파일을 받으실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파스타와 퀄리티 파일을 같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받은 데이터셋의 포맷에 맞춰서 인풋은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SFF 파일은 퀄리티 파일 다 함께 있는 그런 로우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파스타와 퀄리티 데이터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서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옵션 보겠습니다. 제너럴 옵션 보시면 페어엔드면 페어엔드 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싱글 리드이기 때문에 선택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를 불러올 때 리드가 너무 많으면 리드 이름을 버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셈블을 하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컨티그죠. 컨티그이지만 지금 현재 지놈 전체를 커버하는 NGS를 했다 하면 이 리드 네임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런 지놈 분석이 아니라 샘플별로 베리에이션을 봐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 리드마다의 네이밍이 필요하죠, 당연히.
네, 그 분석 방향에 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 계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의 진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셈블을 하는 거라면 이 리드 네임이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드를 다 버리고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뷰어하기도 솔직히 메모리라든지 사용량이 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스코어도 굳이 필요 없으면 버리고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고, 페어 엔드라면 페어 엔드 옵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454 옵션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답터 시퀀스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들어오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넥스트 하면 이제 결과를 저장할 거냐 오픈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진 폴더 찾아가지고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그래서 서열이 NGS 데이터는 워낙 서열이 많기 때문에 임포트하는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데이터셋을 사실 조금 더 마말리안에 좀 특화된 걸 준비를 해볼까 했었는데 NGS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라서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이퀄라이 데이터입니다. 이퀄라이 데이터고요. 로우 데이터를 준비해야 돼서 네. 조금 시간이 걸리시죠? 저는 제 노트북이 메모리 사양이 조금 좋아가지고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래서 NGS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사실 이런 하드웨어 사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충남대학교에 같은 이런 실습 때문에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노트북 사양이 보통 이제 연구실을 쓰신 노트북 사양이 크게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임포트해서 어셈블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같은 데이터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네, 대부분 이제 거의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열고 닫고 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PC 사양이 조금 그거 하시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버벅거린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화면만 좀 보시고요. 분석할 때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임포트가 됐을 때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화면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밍을 버리고 들어왔으면 네이밍이 아마 없을 겁니다. 퀄리티도 다 버리고 들어왔으면 서열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축약돼서 보이는 화면인데 여기 위에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로 이렇게 줌을 늘리면 서열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서열 보실 수가 있고 사이드 패널도 지금은 필요 없으면
비웠다가 다시 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아이콘도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5번째 이 테이블 아이콘. 제일 밑 하단의 아이콘 중에 5번째 테이블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해당 정보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임포트한 데이터는 43만 6천 개의 서열을 임포트를 했고요. 실제로 랭스가 이 454 로우 데이터 자체가 초창기 버전입니다. 지금 400베이스 페어 이상의 데이터가 나올 거고, 얘는 지금 예제 데이터를 쓰는 거는 평균 200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그런 리드예요. 네, 그래서 원하는 그런 만약에 솔팅을 해서 원하는 정보만 또 어셈블리를 진행하시려면 그 솔팅된 정보에 선택을 해서 시퀀스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솔팅은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저도 멈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나 데이터를 인풋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네, 일루미나 데이터 임포트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일루미나 폴더 선택해 주시고 NGS 임포트에 일루미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그 해당 폴더 가셔서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얘는 페어엔드 데이터입니다. 싱글엔드면 그냥 데이터가 하나뿐일 거고요. 얘는 페어엔드이기 때문에 다시 1, 다시 데이터가 2개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네, 페어엔드이니까 페어엔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페어엔드 선택이 안 되고 그냥 임포트 되면 각각은 그냥 싱글엔드로 그 어셈블을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페어엔드 설정을 해주시고, 해당 이제 실험할 때 이 안에 인서트 사이즈를 얼마로 했다라고 시퀀싱 장비 그 회사들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또는 이제 얘기가 될 거고요. 보통 200에서 400 정도의 그 안에 인서트 사이즈를 넣게 됩니다. 그냥 페어엔드는. 저희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트 페어라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페어엔드는 중간 사이즈가 작죠. 인서트 사이즈 500베이스 페어 미만이 가지고 이제 페어로 읽게 되는데, 메이트 페어 같은 경우는 아까 컨티그와 컨티그들을 나중에 스캐폴드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인서트 사이즈의 페어를 말합니다. 그거를 메이트 페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인서트 사이즈를 5KB 이상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컨티그들에 있어서 더 붙여서 스캐폴드를 만들 때 메이트 페어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루미나의 메이트 페어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루미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비 버전마다 그 퀄리티 스코어를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그 데이터를 알아서 그냥 오토매틱하게 퀄리티 스코어를 읽어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넥스트 하면 똑같이 결과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일루미나 데이터셋은 스루풋이 많기 때문에 아까 454 데이터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서열 자체가 길이가 짧겠지만
데이터를 불러오시게 되면 지금 일루미나도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베이스 페어가 35 베이스 페어로 아마 리드가 읽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PCI 그 사이클 수에 따라서 리드 길이가 길어지는 편이고요. 초창기 버전은 35 베이스 페어였고 두 번째 버전 75 베이스 페어, 지금은 100 베이스 페어에서 100 사이클 돌려서 나오는 그런 리드 서열이고요. 네. 지금 일루미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520만 개가 넘죠. 52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4 데이터의 장점은 리드가 긴 거고요. 대신 스루풋이 작고, 일루미나 장비는 이제 리드는 짧지만 스루풋이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일단 솔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다른 장비보다 에러 레이트율은 적지만 그 컬러 스페이스 방식 자체가 알고리즘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셈블러를 솔리드에서 나오는 번들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54 장비하고 일루미나 장비 섞어서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54 롱리드의 장점과 일루미나의 페어엔드의 장점을 잘 살려서 갭을 조금 더 메꾸기 위한 그런 형태로 드너브 어셈블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롱리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은 좋죠. 처음 드너브 할 때는. 그렇지만 단가 자체에서 보면 그 같은 아웃풋 정도에 대비해서 454 장비에 나오는 그 시퀀싱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루미나를 454 적당히 어느 정도 하고 일루미나 거를 하면 스루풋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다 커버리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오셨나요? 네. 그럼 솔리드도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시죠? 똑같이 솔리드 엔지스 인포트에 솔리드 선택하셔서 데이터 보시면 솔리드 데이터는 확장자명이 보통 아까는 그냥 파스타와 퀄리티파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솔리드 자체는 이런 CS 파스타라는 확장자명을 씁니다. 이거 자체가 컬러 스페이스 방식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네, CS 파스타 형태고요. 얘 또한 파스타와 퀄리티 파일을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네,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솔리드 같은 경우에 페어엔드를 하게 되면은 얘는 페어링 하는데 F 그리고 R 요 하나의 페어링으로 잡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솔리드 데이터 같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S 파스타 형태이기 때문에 그 컬러 스페이스 이 색깔들이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셈블러들을 분명 이제 지노믹스 워크벤치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어셈블러들을 쓰실 때도 이렇게 CS 파스타 형태의 포맷을 제공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솔리드 거랑 일루미나 건데 또 어셈블리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의 또 CS 파스타 포맷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어셈블러라면 그건 쓰시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해당하는 어셈블러들의 특징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러마다 롱리드에 특화한지 또는 숏리드에 특화한지 또 그런 부분도 각자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데이터도 리드 사이즈는 굉장히 짧지만 스루풋이 많은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다 불러드려 왔고요. 임포트해서 실제로 NGS 데이터들이 어떤 로우 그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전부 다 세 가지 장비마다 다 임포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셈블리 할 거는 지금 종이 달라요. 그래서 454랑 일루미나 거는 지금 이퀄라이 데이터고요. 솔리드 데이터는 다른 그런 미생물 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셈블리에는 솔리드 데이터는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다 임포트 하셨죠? 그러면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스루프 시퀀싱이라는 툴이 폴더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하이스루프 시퀀싱 여기 저랑 지금 뷰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저것 플러그인 검토해보느라고 좀 내용이 많은데 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쓸 것은 드노버 어셈블리하고 맵 리스트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진행하는 두 가지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매핑 방법의 알고리즘은 다르긴 하지만 나오는 진행 방법, 파라미터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실 건 없고요. 드노버 어셈블리부터 진행을 해보죠. 보통 드노버 어셈블을 할 때는 모르는 종, 새로운 종을 가지고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드노버 어셈블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보통 시퀀싱을 할 때 드노버 어셈블리는 100x 이상 그 해당하는 종 지놈 사이즈의 100x 이상의 시퀀싱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해도 사실 시퀀싱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100% 지놈 사이에 다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x 이상 정도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레퍼런스 어셈블을 위한 리시퀀싱 개념으로 할 때는 50x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노버 어셈블을 진행을 할 건데 드노버 어셈블리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한 데이터 중에 이렇게 454 데이터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54 데이터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일루미나 데이터도 해볼까요? 데이터도? 네. 혹시나 이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서 좀 안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454 데이터, 일루미나 데이터 두 개 다 선택해 주시고요. 네. 선택 다 해주셨죠? 잘 안 되시면은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저희 박준영 박사님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파일 두 개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미터 설정을 하시게끔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풋 파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롱리드 454 데이터의 롱리드 타입 그리고 싱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라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롱리드 매핑 파라미터죠. 요 밑에 페어엔드 리드를 딱 클릭해 보시면 옵션이 또 바뀌죠. 숏 리드이고 싱글이 아니라 페어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릅니다. 두 개가. 그래서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다를 거는 많이 없지만, 자,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핑을 하는데 이 코스트 값은 각각 실제로 스코어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할 때 잘 맞으면 몇 점 주고, 또 인설션이 있으면 몇 점 주고, 딜리션이 있으면 몇 점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코스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 코스트, 인설션, 딜리션 코스트 값, 요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과정이 실제로 어셈블리 했을 때 90% 이상 매치되는 형태의 코스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굉장히 이제 그 알고리즘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 랭스 프랙션과 시밀러리티입니다. 랭스 프랙션은 실제로 어셈블이 되면 하나의 리드에 그 비슷한 리드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리드가 어셈블이 될 때 전체 리드 사이즈에서 50%는 매치가 되어야 어셈블을 해라 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만약에 454 지금 아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 200베이스 페어 평균 200베이스 페어면 그 중에 100베이스 페어는 맞아야 어셈블을 다 시키겠다 라는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는 만약에 그럼 200베이스 페어 중에 100베이스 페어가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염기서열이 80% 이상은 맞아야 붙이겠다는 거예요. 네, 100베이스 페어 중에 80베이스 페어는 맞아야 얘네 두 개의 서열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어셈블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미스매치는 허용을 보통 많이 하고요. 타이트하게 붙이실 거면 90% 이상, 95% 이렇게도 매치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스닉 분석이나 이런 베리에이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셈블을 할 때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샘플마다 데이터셋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해서 분석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시밀러리티로 분석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디폴트는 80데시벨고요. 만약에 이제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지금은 로컬 얼라이먼트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이 정확히 맞아야 붙는 이제 로컬 형태의 얼라이먼트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리드 전체가 다 붙을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면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솔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컬러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할 때 주는 코스트 값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페어핸드 리드 보겠습니다. 페어핸드 리드는 실제로 아까 페어핸드 인서트 사이즈를 그 해당하는 옵션을 줬는 그 부분이고요. 만약에 실험상 200-300베이스 페어의 인서트를 줬어요. 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넓게 주면 혹시나 미스매치 나는 부분에 페어를 잡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이드를 넓게 두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인설션 길이보다 조금 더 그 디스턴스를 넓게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숏리드의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아까 코스트 값이랑 다르죠. 롱리드랑. 숏리드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코스트 값을 다 주지는 않고 해당하는 코스트 값에 전체를 합산한 리미트 값을 거의 줍니다. 그래서 3, 3이 더하면 8이죠. 그래서 디폴트가 리미트가 8이고요. 이게 8 베이스 페어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코스트 값이에요. 그래서 얘 또한 이제 숏리드가 굳이 다 글로벌하게 전부 다 붙어야 되면 이제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리드에 따라서 파라미터 설정을 직접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넥스트 가면 이제 실제로 어셈블리가 됐어요. 어셈블리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시밀러리티는 100% 주면 무조건 타이트하게 전부 다 매치된 애들만 붙겠지만 80% 시밀러리티 줬기 때문에 나머지 서열이 매치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역들은 전부 다 컴플리트라는 어노테이션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NGS 데이터는 워낙 많고 그 안에 20%라 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붙이지만 메모리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내일 베리에이션 분석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레졸레이션. 이거 보시게 되면 컴플리트라는 그 어노테이션을 달 때 실제로 리드가 이렇게 매핑되면서 10개의 서열이 붙었어요. 10개의 서열이 붙었는데 8개가 A고 2개가 T면 그러면 컨센서스는 뭘로 표시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 자리가 지금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컴플리트라고 이제 어노테이션 자동으로 선택하면 되지만 해당하는 그 영역을 실제로 A도 있고 T도 있으니까 난 잘 모르겠다 해서 N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A 또는 T면 뭐 라는 IUPAC 네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헤테로자이거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IUPAC 네임을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제 A는 8개고 T는 2개니까 A가 제일 많으니까 그냥 많은 걸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트라는 옵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무조건 그냥 APGC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치 방법 2가지가 있고 오늘은 랜덤 매치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넥스트 하시면 이제 4.8 버전이 어제부로 릴리즈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 추가된 옵션이에요. 새로 추가된 옵션인데 실제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드노버 어셈블리 할 때 알고리즘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드브리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걔 자체가 일반 그 리드를 어느 정도 일정 사이즈로 전부 다 잘라서 얘를 다 하나하나 매치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몇 베이스 페어로 자르냐, 12로 자르냐, 13으로 자르냐 요거에 따라서 어셈블리 알고리즘이 이렇게 매치할 때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이걸 보통 케이머라고 부르는데요. 케이머 사이즈는 해당하는 특정 그 종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뉴얼적으로 하시려면 다 그 사이즈를 조정해서 다 붙여보고 제일 컨티그가 작게 나오고 그리고 길게 나오고 NOC 값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워크벤치 자체에서는 일단 그냥 오토매틱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컨티그 랭스는 이제 200베이스 페어 미만 되는 그 컨티그들은 다 안 나오게끔 하는 옵션으로 했고요. 넥스트.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셈블리 해서 나온 데이터는 매핑된 리드들을 같이 보는 그런 컨티그 데이터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그리고 매핑되지 않은 리드들을 또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 결과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슬로우에 있는 모든 체크박스 다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고 로그 만들겠습니다. 네. 넥스트 하시면 결과를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해서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그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시간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 사용 정도에서 이만큼 리드를 가지고 어셈블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어셈블을 할 때 조금 더 그거를 조정해 볼 수 있는, 네, 그러려면 로그가 필요하겠죠. 지금 568만 개 정도 됩니다. 사용 리드는. 그래서 옵션 정도만 잘 파악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쓰시는 데는 정말 간단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모든 분석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하시는 것도 그렇고 툴박스 옆에 이 프로세스 탭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탭에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진행되는 그런 레이트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고 네 쉬시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기다리는 시간이. 몇 분이야? 잘했어? 우리 끝나면은 나 집어. 그러면 나한테 메일 안 왔던데? 나한테 너 메일 안 왔던데? 혹시 안 보였어? 전에 공무원이 아, 그 이제 수정 해가지고 나 먹을 돈이. 네. 아니, 책을 만든 거야. 동해가 보낸 거야. 책 먹고 왜요? 좀 밥은 먹어야지. 이게 그나마. 아, 여기서 진짜 거실. 아, 자꾸 옆에서 양옆으로 막 하는 진짜 웃겨. 이쪽 다 부리고. 진짜 다 부리더라고. 아, 잘난 사람 엄청 스트레스. 살아갔어요. 그냥 아니에요. 입맛 적은 거 아니에요. 야, 이 컴퓨터 또 들고 가야 되는 거 같잖아. 네? 그거 내일 안 나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자고. 진짜 2기가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돼? 이기가 돼야 돼. 얘가 안 돼. 책임져가지고 없어서 못하는데. 이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저는 기반권을 좀 책임져야 이거 틀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센터 같더라고. 하나 해결하고 막 오는 거 센터 같은 거 진짜. 저번에 다 먹었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세트 못 해주겠어요. 아까 쉬는 시간이 이미 끝났어. 저 세트는 도대체 몇 번 했다고 저거 우리가 몇 번 탔었대. 몇번 탔다고요? 네. 이제 오늘 게임이 가서 아무렇지 게임이 가는데? 밥 먹고 싶다. 야채부터 여기까지 진짜. 이상해요. 오늘 배고프죠? 카드, 엄카, 체카 다 주시는데 집에 아니야. 저는 핸드폰 요금 너무 많이 났어요. 두 달 합쳐서 30만 원. 엄카. 나 저번 달에 10만 원 나고. 이번 달에 12만 원 나오고 다음 달에는 계속 핸드폰 요금 13, 14, 15 엄카. 아빠 카드 쓸 수 없어요. 바로 나가니까. 엄카 한 달 뒤에 나가니까. 아빠 카드는 말을 잘해? 난 전화를 하고 보니까 못하더라. 좀 그렇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머리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상. 저는 엄마가 비상으로 줬는데 뺏기고 체크를 넣어주시거든요. 좀 엄마 너무 필요해 넣어주시는데 큰일 났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드셨어요? 아까 온거 같은데? 아, 남은 거 있어서 아까 도시락하자. 분명히 제 2개 있는 거 봤는데. 아 진짜? 네가 더 바쁘잖아. 하나 미리 갖다 놓고. 아 그렇지. 안먹 하지가 않아요. 내일은 1시에 밥 먹는데.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밥 시간이 없어요? 나 12시에 1시에 맞춰놨는데? 12시부터 1시잖아. 근데 아세서 내일 먹어보고 싶은데 저요? 네. 그때 불고기 다 추가하지 말고. 나 정말 오늘 제가 공기평가 추가해야 되나? 아니요. 들어왔나 아니에요? 언니랑 저랑 여기 따뜻한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4명 앉는 상이라서 끝을 보려고. 아 교수님도 오셔야죠. 어디 가세요? 그럼 못 먹으면 하고 벌금 내고. 못 먹으면 사람이 오늘만 그런 거 같아요. 어제는 안 그랬어요. 오늘만 왕고래 가서 나오는 거. 왕고래 어제 아닌가? 왕골도 그거 되게 싸게 먹잖아요. 한 사람에 3,000원 저희 4,000원, 5,000원. 오징어 좀 먹었나 어제는. 맛있었는데. 다 먹었어. 알렸어. 근데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요즘에 속이 안 차는 거 배는 들어가지 마세요. 속이 허해요. 엄마가 속이 허하다니까 이마트 인절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절미가 찹쌀이잖아요. 찹쌀을 속을 좀 씌워준다고 낙지 먹고 만든 왕고래랑 다시 오징어 볶음 먹을까? 언니는 거기 아빠는 안 먹어. 거기 입맛 없다고 이러고. 너는 한 번에 돼도 또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계속 먹는 거야. 사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먹기는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일이 아 이제 저녁 먹으러 해. 아쉬워. 지금 18년 우리 사실 좋은 거 먹었거든요. 죄진 거지. 했는데 이게 맞나? 원래 한 개 더 해야 되나? 근데 이거 2개 진도는 못
내가 무슨 메뚜기 떼고 쓸어가듯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네, 지금 어셈블리 다 진행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가방에 들어가요. 먹을 수 있어요. 네, 많이 드셨네요. 안 드신 분들 혹시 몇 프로 정도 진행되셨어요? 50%요? 예. 지금 못 들었어요. 누구 시키니까. 얘요? 일단 시간상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화면 보세요. 어차피 이거 뷰어 하시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자, 어셈블리 되고 우리가 메이크 로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셈블리 된 정보들이 그리고 언제 끝난지 그 해당 정보들을 이렇게 타임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파일은 이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아웃풋 파일을 뭐뭐뭐뭐 볼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에 4가지 전부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그 내비게이션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앞에 아이콘마다 자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양은 테이블 형태의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매핑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우리가 아까 몇 개죠? 568만 개 아니 맞나요? 네. 네, 568만 개의 서열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했더니 143개의 컨티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43개의 컨티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쫙 테이블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어셈블을 할 때 그 매치 방법을 랜덤 방식을 썼죠. 그럼 랜덤 방식은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리드가 갖다 붙었기 때문에 같은 리드를 다시 어셈블을 하면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랜덤하게 여기 붙는데 요번엔 여기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기 붙었는데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 또 돌리더라도 얘 요번엔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고리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 어느 어셈블러마다 랜덤 형식 매치 방법을 쓰면 같은 데이터라도 컨티그 개수라든지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43개 저는 143개의 컨티그가 나왔고 해당하는 정보는 이제 하나의 그런 컨티그가 1, 2, 3, 4 이렇게 해서 143개가 나왔겠죠. 그 컨티그에 해당하는 그런 컨센서스, 만들어진 컨센서스 랭스와 그리고 이 컨센서스를 만드는데 리드가 몇 개가 붙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커버리지 정보들이 이렇게 일단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가장 매핑이 많이 된, 카운트가 많이 된 걸 솔팅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여기서 요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제목 박스가 해가지고 솔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93번 컨티그가 가장 많이 매핑이 됐네요. 네,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컨티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밑에 보시면 오픈 매핑이 있으시죠? 오픈 매핑을 선택해 주시면 이 밑으로 이렇게 매핑 정보가 보일 거예요.
자, 원하는 컨티그를 선택해서 오픈 매핑 또는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 해당하는 컨티그의 매핑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 테이블, 이 뭐라 그랬지? 이 컨텐츠에서 이 네이밍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화면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시죠. 크게 보시고 또 사이드 패널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크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상단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사이드 패널도 지우시면은 요런 매핑 정보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화면이지만 해당하는 리드들이 이렇게 어셈블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리드가 얼마만큼 붙었는지 커버리지는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 리드 아까 454 데이터들 중에서 싱글이지만 이렇게 포워드 방향은 연두색이고요. 리버스 방향으로 어셈블이 된 애들은 시퀀싱이 된 애들은 이렇게 빨강색이고 페어인드 리드는 중간에 인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줌아웃을 이용을 해서 좀 줄여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돋보기 모양을 해서 축소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축소를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매핑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페어앤드 리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중간에 인설션을 두고 매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노란색 그 리드는 스페시픽하지 않은 매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저기도 붙을 수 있고 이런 애들을 좀 선택을 해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당 포지션마다 커버리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기 방식을 사이드 패널에 가서 보시면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그래서 지금 컴팩트니스를 팩으로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컴팩트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리드가 순차적으로 붙은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붙은 걸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서열 넓게 아니면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 데이터하고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레이아웃들을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금 리드에 이렇게 다시 있죠. 다시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미스매치를 표시해 달라라고 표현을 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미스매치 되는 영역을 다수로 표시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크게 보면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ATGC 각각 다른 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미스매치된 부분이 내일 할 그런 베리에이션 분석의 캔디데이트 데이터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옵션 부분은 이 사이드 패널에서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예전대로 돌아옵니다. 테이블 창 있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얘 더블 클릭하면 커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컨티그마다 어떻게 매핑이 됐는지 그 정보를 이렇게 열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컨티그 만들어진 143개의 컨센서스 서열이 필요하겠죠. 분명. 지금 얘는 리드가 어떻게 매핑됐는지 어셈블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지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는 컨센서스 서열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서열은 해당하는 그 컨센서스 서열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하시려면 그냥 all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A 누르셔서 다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냥 예제로 전 몇 개만 해당하는 이런 컨티그들을 선택해서 익스트랙트 컨티그 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오픈할 거냐 해서 저 오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해서 인시하면 이렇게 서열만 따로 컨센서스 서열만 만들어진 컨센서스랑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메이트 페어가 있다면 이런 컨티그들을 좀 더 엮어서 더 큰 컨티그를 만드는 게 드노브 어셈블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캐폴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새로운 진원에서는.
네, 그러면 일단 컨티그 테이블에서 나온 데이터는 매핑 정보와 이렇게 컨센서스 서열을 빼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핑되지 않은 리드들을 따로 우리가 저장을 해달라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리드들 서열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싱글 리드, 그러니까 454 리드하고 일루미나 리드를 다 치렀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매핑되지 않은 리드들이 빠져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 정보들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이용한 리드가 몇 개인지, 그리고 매치된 리드들, 그리고 매치 안 된 리드들, 컨티가 몇 개고, 뭐 이렇게 이제 페어 앤드 리드로 했는데 사실 그 인서션 사이즈만 넣어서 그 페어가 깨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싱글로 갖다 붙었겠죠. 이제 페어로 잡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깨져서 각각으로 작용해서 붙은 리드가, 그래서 이제 어버릿 랭스가 35 베이스 페어인 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런 파라미터 정보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노버 어셈블리의 값은 NOC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NOC 값이 얼마인지,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지놈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냥 리드들에 대한 분포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는 기본적으로 나온 레포트고요.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그 디테일하게 매핑 정보를 보여주는 툴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요거 해서 우리가 아까 드노버 어셈블리 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리포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드노버 어셈블 해서 결과 보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레퍼런스 어셈블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셔야 내일 그 베리에이션 분석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크게 옵션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어셈블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레퍼런스 어셈블을 하려면 레퍼런스 서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서열은 어디 있냐면 제가 드린 예제 데이터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레퍼런스 서열은 그냥 서열이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 가서 눌러보겠습니다. 임포트 가면 454 폴더 한번 가보시겠어요? 454 데이터 드렸던 폴더 안에 454 데이터 그 폴더 안에 보시면은 하나의 GBK 파일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이콜라이의 지놈이고요. 전체 지놈이고, 그 GBK 파일은 어노테이션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지nom이 밝혀져서 집 영역, 뭐 CDS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영역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GBK 파일, 이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필렛해서 필렛. 하면 폴더 선택 안 해주셨으면 어딘가에 가서 저장이 됐을 거고요. 네. NGS 데이터랑 좀 다르죠. 저장하면 저장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열을 작은 거는 미리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열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 서열 열어보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열 안에서 이 영역이 CDS 부분 진 영역이다 라고 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인풋 하셨나요? 자, 그럼 레퍼런스 어셈블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이셀프 시퀀식 툴 안에 보시면 맵 리스트 레퍼런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어떤 데이터 똑같습니다. 아까 드노버랑 똑같고요. 자, 데이터는 똑같이 454랑 일루미나 데이터 두 개를 넣어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두 개 넣어서 선택해서 넥스트 하면
드노브 어셈블리하고 다른 점은 레퍼런스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선택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시퀀스를 여기 돋보기 모양 찾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인풋한 요 NC 이콜라이 지놈 서열을 넘겨주겠습니다. 네. 자, 레퍼런스 시퀀스는 요 옆에 돋보기, 폴더 돋보기 모양 선택을 딱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인풋했던 이 지놈, 이콜라이 지놈 서열을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만 선택해 주시면은 레퍼런스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죠. 네. 그다음 마스킹하는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를 마스킹하는 그런 옵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지놈 서열 안에 CDS 영역, 중영역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지금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샘플 할 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자체적으로 익스클루드 설정을 하면 그 어노테이션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보이지 않게끔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리핏이 워낙 많은 지놈 자체라고 하면 그 영역을 제거해주면 사실상 어셈블리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어셈블리 되게끔 진행을 할 수 있게 마스킹하는 부분인데 얘는 안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드노브 어셈블리 했던 그 파라미터 옵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하고 그냥 넥스트 하겠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보트하고 랜덤 매치로 해서 아웃풋 결과는 전부 다 설정하겠습니다. 네, 아까 드노브 어셈블리랑 다르죠. 왜냐하면 레퍼런스 서열 하나에 그냥 다 매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만약에 레퍼런스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여러 개 다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 레퍼런스마다 매핑된 정보가 아까 그 드노브 어셈블리 했을 때 나오는 컨티그 1, 2, 3, 4, 5 이렇게 테이블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문제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분석 돌리고요. 분석 돌리고요. 결과는 저장해 주시고 결과 보는 것부터 해서 베리에이션 분석을 내일 오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려서 꼭 저장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섹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아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보다 프로그램 만지시면서 굉장히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분석하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시스템에서 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좋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 세 번째 섹션을 여기까지 하고 결과 보는 것부터 해서는 내일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